막 전달 연수도 해주셨죠. 원장님의 그 키포인트와 마케팅과 다 했는데, 그럼 나는 코딩 익스프레스 할 게 실제 수업밖에 없는데, 그럼 선생님들한테 실제 수업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선생님들이 엄마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냥 레고 자체에서만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좀 아이의 발달, 저는 이제 유아아이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 아이를 이해하면서 아이의 발달 과정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면 엄마들이 훨씬 더 그 신뢰감이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아이의 발달 과정을 알고 코딩 익스프레스하고 혹은 유아 수업하고 연계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코딩은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너무 알고 있으니까 발달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발달이란 모든 변화 과정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유전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모든 영향을 받아서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인들도 발달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발달이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학습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 성숙은 뭐예요? 뭔가 마음 잘 쓰는 이제 어른스럽게 되는 거고, 성장은 시성장이야, 길이성장이야. 길이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옆으로 성장이 되면 안 되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 근데 옆으로 크면 길이가 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발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발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발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만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발달이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말을 굉장히 빨리 배우고, 어떤 애는 말을 굉장히 늦게 배우고, 어떤 애는 학교를 가도 글자를 못 써. 받았으면 맨날 빵점 맞아와. 막 그렇게 발달의 개인차가 있는데, 그 개인차는 이제 민감계를 어머님들이나 교사들이 캐치를 못해서 그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글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얘가 글자가 할 때가 됐구나 해서 그때 글자를 딱 이제 환경을 제공을 해주면 글자에 대해서 얘는 민감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민감계를 엄마나 교사가 잘 알아서 그 아이에게 딱 해주면은 짧은 기간 내에 그 아이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민감기를 지났어. 아이는 벌써 민감기가 지나갔는데 그때서 엄마가 글자 들고 와가지고 책 읽자 뭐 하자 이제 하는 거야. 아이는 벌써 흥미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아이가 글을 하거나 수를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관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희를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게, 수학에 대한 민감기는 제가 놓쳤나봐요. 수학에 대한 민감기는 내가 놓쳤나봐요. 그래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감기를 놓치니까 이제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글자에 대한 민감기를 제가 캐치를 잘했나봐요. 글자는 언제 가르쳤는지 모르게 얘가 혼자 스스로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환경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집도 엄마만 좋았던 게 아니라 뭐 기간도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유아일수록 잘 관찰해서, 어머니 이 친구가 지금 이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다, 민감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의 발달을 집에서나 환경에서나 다 이렇게 도와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엄마들이 왜 우리 아이는 이런지 몰랐어요 이렇게 할 때 어머니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혹시 그 민감기가 반응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좀 상담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상담 기법으로 민감기라는 그냥 말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아들은 이제 발달을 할 때 신체 발달, 인지, 언어 발달, 정서미, 사회성 발달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센터를 찾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다 골고루 발달을 해야지 1번만 발달했다고 2번만 발달했다고 3번만 발달했다고 아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2번, 3번이 다 발달했는데 1번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러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거 아이들이 다 세 가지를 모두 다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기관과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만 좋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유아일수록.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발달을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걸 선생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엄마들하고 했을 때 얘가 4살인데 6살처럼 얘기하고 6살인데 4살 발달 과정을 얘기하고 그럼 이제 엄마하고 이제 신뢰도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 아이를 진정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엄마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뭐 12개월 될 때까지는 이제 아이가 욕구를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신체적인 발달도 굉장히 많이 발달할 때죠. 막 기어다니 계속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뭐 배밀이한데요, 긴데요, 뭐 걸어다닌데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잘한다 이게 왜 원장님은 고양이한테도 다 잘한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근데 요 나이 때 굉장히 중요한 잘한다 계속 아이의 발달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그 작은 거 하나에도 반응을 보여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완전히 그 감각기관이 다 발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잘한다 아이의 행동에 반응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1,2세는 여기에서 2, 3세겠죠. 이때는 이제 아이가 이제 그거예요. 이제 고집쟁이가 되는 거죠. 나는 너 이거 위험하다고 해도 나는 가서 저걸 만져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쟁이가 되고 그리고 규칙이나 질서에 민감 요번에 이제 이게 배변 훈련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배변 훈련 때 부모가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아이는 일관성 있는 배변 훈련을 해라. 이게 가장 나쁜 교육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장 많이 보고 따라하는 게 요 2, 3세죠. 2, 3세 때. 그러고 나서 이제 3, 4세가 돼서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센터에 찾아오게 되잖아요. 스스로 하려는 의지. 뭐 그러니까 신발을 못 신어도 신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크잖아요. 그럼 신을 수 있어도 신겨라고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무거운 의자를 들어서 옮기려고 해도 정말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은 다 허락을 해주는 공감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3, 4세를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과연 지금 오늘의 기분은 어떠지? 오늘의 몸 상태는 어떠지? 오늘은 얘가 과연 뭘 원하는 그래서 커리큘럼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 A, B, C 안이 다 갖고 있어서 막 뒤에 나는 무기가 많아야 되죠. 아이가 이거 원할 때는 이걸 착 내주고 저걸 원할 때 착 내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감이 설명이 가장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어린 연령의 선생님들이 수업이 어렵다고 하는 게 큰 아이들은 이거 해 그럼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하고 공감대가 아니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저 사람하고 신뢰는 없어. 나 안 해. 안 해. 재미없어. 싫어. 어제 했어. 어제 계속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을 한 거 코딩 익스프레스하고 연결되는 거. 4, 5세 친구들은 언어와 사회성이 폭발적으로 이제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역할놀이의 중요성. 우리 항상 왜 놀이가족 익스플로러 할 때 어머니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발달과정하고 연결돼서 똑같이 하고 언어 발달의 대화가 중요해요. 상호작용. 왜 엄마는 말수 적으면서 아이한테 말 잘하라 그래요. 엄마는 책 안 읽으면서 아이한테 책 읽으라 그러고 많이 들어야죠. 저희가 반성하고 있어요. 빨간색. 그리고 이제 5세나 7세가 되면 읽기와 쓰기 활동이 형성이 되고 또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사회성이 발달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3, 4세 때는 그때는 나만 보이다가 이제 주변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발달 과정이 두뇌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두뇌가 이제 처음에는 오감이에요. 처음에 태어나서 4세 때는 전체적인 두뇌 반응, 뭐 전두엽, 후두엽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전체적인 그 발달하는 시기들인데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고 뇌 발달이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근데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아이에게 조그만 거 했어도 잘한다. 그때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호응을 해주고 막 그러면 아이가 두뇌가 전체적으로 잘 발달하는 시기가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4세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4세에서 이때는 이제 7세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작이에요.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요. 여기는 이제 어렸을 때는 조그만 거에도 다양한 자극이 필요한데 이때는 경험이 필요해서 엄마들이 이제 교육적인 환경을 잘
제공을 해줘요. 그 전에는 그냥 다양한 자극이 필요했고 뭐 하면 잘했다 1대1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차이성이 발달하면서 새롭고 자유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고요. 그 이제 이후에는 측두엽하고 두정엽이 발달하는데 측두엽은 언어하고 관계가 있대요. 그리고 두정엽은 수학 학습 기능하고 관계가 있대요. 이게 그래서 왜 영어 교육을 유치원에서 하지 말라 모국어만 해라 왜 그렇게 해서 뭐 영어 교육을 한참 뭐 유치원에서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이제 이게 이런 두뇌 발달 과정하고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하지 마라. 그 전에는 모국어만 하다가 저렇게 측두엽이 많이 발달할 시기에 제2 외국어를 해라. 이제 이렇게 되어서 특히 언어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딩 익스프레스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연령대가 딱 맞는,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봤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질풍노도 이제 후두엽이 발달하면서 시각적인 자극 너하고 나하고 이제 그 시각적으로 이쁜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7세고, 그러니까 대상연령 6세지만 어제 한 친구는 7세 처음이었어요. 근데 첫 시간인데 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마냥 했어요. 대상이 이제 6세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는 7세니까. 그래서 이제 주제가 마녀들의 장기자랑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원래 있었던 동화 내용을 좀 여기 코딩에 맞춰서 각색을 해본 내용이고요. 이제 기찻길을 자유롭게 구성해보고 내 생각을 이야기로 표현해보고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코딩에서 액션볼이 5가지 색깔의 역할을 이해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진짜 수업하면서 기찻길 아이가 깔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저는 마녀들의 이제 장기자랑인데 생각력이 뭐 생각 구성화 이거는 선생님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동화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거를 해봤어요. 제가 일단은 장난감 기차를 얘는 지난주에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얘는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정말 좋은 반응을 제가 봤어요. 이제 장난감 기차를 계속 들려주다가 종훈아 누구 방에 간대? 그랬더니 1절은 안 들렸던 거야. 경청이 안 돼서 듣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계속 이제 뭐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잘 안 듣다가 계속 노래가 나니까 더 경청하니까 아이들이 2절을 먼저 들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 방에 갔대요. 그래서 그래? 누나 방만 갔어? 그랬더니 또 이제 계속 들려오니까 엄마 방도 갔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누나 방하고 엄마 방하고 한번 해보자 이제 했는데 무엇을 갖고 갔니를 안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종훈이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과하고 포도 갖고 얘는 항상 2절만 먼저 들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2절을 먼저 버퍼링이 듣더라고요. 늦는 거야. 네. 준비가. 항상 2절을 먼저 듣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방에 가서 그거를 갖고 그걸 갖다 주고 뭐 그걸 갖다 줬대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표현하죠? 그래서 종훈이 선생님 이제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마녀들이 있잖아.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대. 와 어떤 마녀들이 나왔을까? 마녀들은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 액션볼링마다 다 자기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자랑에 우승을 하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 자연을 떠날 수가 있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하얀색 내가 가면 온 세상이 다 밝아져. 다 밝아지기 때문에 나를 보면 눈이 부시대. 종훈아 눈이 부시대. 그러니까 7살인데 또 눈을 가리더라고요. 눈이 부시대. 터널을 가도 깜깜한 밤에 가도 나랑 함께 가면은 온 세상이 다 밝아지기 때문에 다 지나갈 수 있어. 첫 번째 흰색 마녀는 그렇게 자기 장기자랑 할 때 두 번째 마녀는 누구일까? 어떤 마녀야? 노란색 마녀. 그럼 노란색 마녀는 어떤 걸 자랑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종훈이가 아는 거예요. 얘는 이제 경험을 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에 떡하니 있으니까 맨날 일주일에 2번으로 오는 아이니까 이거 받으려서 소리가 나요. 노란색. 진짜? 소리가 나? 나는 이 세상에 커다란 소리 다 낼 수 있어. 우르르 쿵쾅. 지진 나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나는 다 낼 수 있어.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해요. 뭐 초록색 마녀는 내 앞은 아무도 지나갈 수 없어. 다 뒤로 돌아가야 돼. 내가 다 막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는 뒤에 나와 있고 그 동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빨간색 마녀는 내 앞에만 그대로 멈춰라. 멈춰야 돼. 절대 갈 수 없어. 그럼 이 둘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한테 달리라고요? 못 달려요. 멈춰야 돼. 일관성이 없어. 얘는 멈출 수 있어. 뒤로
뒤돌아가. 얘 멈출 수 있어. 누가 누구의 장기가 더 잘한 걸까? 이제 이것도 살짝 비교가 되더라고요. 멈춰라, 뒤로 가라서.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종훈이 무슨 요리 좋아하니? 계란 후라이요. 난 계란 후라이도 잘해. 나한테 오면은 맛있는 걸 많이 줘서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해줬어. 나는 사람들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오면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줘가고 나는 사람들에게 여러 친구들에게 힘을 나눠줄 수 있다. 나에게 와. 파란색 마녀에게 와. 종훈아. 그러면은 이 5마녀 중에서 너는 어떤 마녀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5마녀 중에서 어떤 마녀? 그랬더니 나는 빛을 주는 흰색 마녀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럼 흰색 마녀가 진짜 우승을 할 수 있을까? 하고서 흰색 브릭을 놓고 정말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빛이 나는지. 흰색만 놓고 그러니까 둥그렇게 아까 있는데 계속 흰색 액션 브릭 흰색만 놓는 거 다른 거 안 나요. 이 장기가 정말 맞는지 흰색 마녀만 놓는 거. 와 진짜 흰색 마녀는 불빛이 나네? 그럼 흰색 마녀 타고 우리 1등 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흰색 마녀가 타고서 여행을 떠나보자 해서 여기에다 보니까 그 테이프로 딱 붙여져요. 끼워지거나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계속 가면서 흰색 마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여러 명이면 다 1등을 뽑은 아이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등 뽑은 아이들을 내기차에 태워가지고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친구는 내가 1등을 이거 흰색이라고 했으면 흰색 브릭만 해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이게 이제 용이한 게 여기 있다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계속 흰색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등한 친구들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수인이를 매겨서 기차들이 또 뒤에 다 이게 보니까요. 우리 그냥 기차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연동이 돼요. 근데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있어. 힘이 있어서 그 등수만큼 해서 같이 우리 마녀들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깃발도 해보고 얘도 해보면 액션 브릭에 대한 정확하게 아이들이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휙휙 작은 마녀들 보드게임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보드게임을 하다가 오호 이거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갑자기 연계가 돼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다 이거랑 그림이랑 이 내용은 다 공유를 다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어제 수업을 해보고 나서 정말 아이가 주의 깊게 잘 듣는구나. 그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를 제가 이제 첫 번째 주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해봤던 수업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서 둘째 주, 셋째 주 하면 이제 다 같이 계속 공유를 할 생각이거든요. 저도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연령별로 해서 다 같이 공유를 제가 할 때마다 원래는 이거를 연령별로 그냥 뭐 했어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제가 아예 한 가지 수업을 충실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봤어요 공유를 할 때마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했고요. 이제 지금 1등 마녀 해가지고 흰색만 놓고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혼자 오버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1등하고 2등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하고 2등만 계속 같은 하면 반복. 여기까지? 네.